안녕하세요. 안낙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7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동지구 도산이부 2차와 시정지회실트 1차 아파트 매매 건수와 전세 건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양적 완화와 긴급 구호 프로그램들이 발동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이부 2차는 4월 15일 기준으로서 국토부 실거래가가 매매 건수가 4월에는 한 건이 있었고요. 3월에는 15건, 2월에 14건, 1월에 15건이 있었고요. 전세도 4월 15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4월에는 한 건, 3월에는 15건, 2월에 34건, 1월에 24건이 이제 전월세 건수가 되겠고요. 시정 GLCT 1차 아파트는 매매 건수가 4월에 4건, 3월에 16건, 2월에 39건, 1월에 30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약간씩 좀 건수가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전월세도 4월에 한 건, 3월에 14건, 2월에 35건, 1월에 35건 이렇게 전월세 건수가 집주인들이 매매를 하고서 다시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의 전월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지원시트 1차 평형별 매매 건수를 보면은 이제 4월 달에는 38평이 2건이 있고요. 49평이 1건, 59평이 1건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38평이 7건 있었고, 49평이 6건, 59평이 2건, 77평이 1건이 매매가 되었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3월, 4월에 이제 매매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어떻게 실거주나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3월 28일 날 미국에서 사상 최대로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한 구호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 중소기업 지원, 가계, 현금 지원, 또 병원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법인데 긴급히 이제 필요한 구호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요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월 28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플러스 긴급 구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의 얘기를 약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조 2천억 달러의 코로나 지원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의 코로나 지원법입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를 이제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1차는 이제 83억 달러, 2차는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요번에 이제
2조 2천억 달러의 세 번째 법안이 마련된 거고요. 이제 곧 네 번째를 또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3월 말에 통과된 그 미 코로나 지원법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 그 기업 대출하고 또 중소기업 구제, 또 실업수당, 또 실업보험의 혜택을 좀 확대하는 거고, 또 개인과 가족에 대한 또 현금 지급, 그 다음에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또 그리고 이제 병원과 이제 의료시설 지원에 이제 각각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미국 그 행정부 쪽, 그 미국 재무부 쪽에 대한 그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법이고요. 또 미국 FED, 패드에서 또 연준에서 또 기업과 가계, 지방 정부에 또 2,800조 원을 전방위로 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요 2조 2천억 달러의 미국 행정부의 그 경기 부양법과 패드의 그 2,800조 원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지원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요거는 이제 연준에서 패드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금융 지원 패키지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4월 9일자의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 패드에서 그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기업체에 대출해 주는 거, 또 회사채와 지방채를 매입을 본격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종잣돈이 마련됐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2조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이제 원화로 2,80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하여튼 뭐 모든 규모의 기업체와 가계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연방 의회를 이제 통과한 이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서 재무부에서 자금을 종잣돈으로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게 되는데, 요번에는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연준 대출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이제 미 의회에서 통과한 4,540억 달러가 배정돼 있는 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중 일부로 해서 이번에 패드에서 2조 3천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무제한 양적 완화 QE를 정책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19의 그 타격을 입은 실물 경제에서 이제 요번에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패드에서 일단 뭐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MSLP라고 해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월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양적 완화 QE로 이제 지원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요번에 이제 2조 3천억 달러 발표하는 거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건데, 요게 한 6천억 달러가 배정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재무부가 이제 그 의회에서 통과한 일부 예산을 이제 자본금을 750억 달러 지원하는 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PPP라고 해서 급여보호 프로그램도 이제 가동이 되고요. 또 회사채 지방채는 이제 매입을 하고, 이런 것을 재무부가 전부 다 그 자본금을 다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이제 PMCCF, SMCCF, 또 타프, 그 다음에 이제 MLF의 그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연준에서는 뭐 자금 분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그 3월 28일 날 미국 의회를 통과한 그 미 코로나 지원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 규모가 이제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2조 2천억 달러 중에서 이제 그 패드 연준한테 대출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4,540억 달러가 배정돼 있는 건데, 이 돈을 활용해서 연준에서 2조 3천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신문 기사를 요약해 보면 일단 미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2조 2천억 달러, 약 뭐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2,700조 원 정도의 투입해서 경기부양법이 이제 3월 28일 날 발효가 된 거고요. 요게 이제 코로나로 이제 긴급한 이제 구호 제공을 하는 거고, 기업 대출, 중소기업 지원, 가계 현금 지원, 병원 지원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조 2천억 달러의 미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네 번째도 또 곧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 대출 같은 거라든지 PPP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한 2, 3주 만에 바로 호진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네 번째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미 의회에서는 1차로 83억 달러, 2차로 1천억 달러, 요번에 이제 2조 2천억 달러의 3차 이제 세 번째 이제 코로나 지원법이고요. 이제 곧 네 번째로 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법안은 이제 기업하고 근로자, 가게를 돕기 위한 지원책인데요. 하여튼 기업 대출, 뭐 대기업 등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한 5천억 달러가 되고, 또 중소기업 구제하는데 3,670억 달러, 실업수당 등에는 또 2,500억 달러, 개인과 가족한테 현금 지급하는 게 이제 2,500억 달러고요.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게 1,500억 달러, 병원과 의료시설을 지원하는데 1,300억 달러, 폐도 연준 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4,5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58조 원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 지원해준 자금이 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1,000억 달러를 이제 SPV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가 배정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합치면은 미 의회를 통과한 그 코로나 지원법 총액이 약 2조 2천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요 돈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코로나 지원법 발동해서 기업 대출과 이제 개인과 뭐 실업수당, 주정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 요거와 별도로 또 연준에서 재무부가 이제 SPV를 설립하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4,440억 달러 중에 일부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2조 3천억 달러의 또 그 구호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3월 24일 날 3월 중순에는 이제 이 미국 연준에서 이제 무제한 돈을 푸는 건데요. 요 무제한 돈을 푼다는 게 뭐냐면은 QE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예전에 7천억 달러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그게 QE라고 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해주고 어떤 것을 이제 방어해주고 대응하는 건지에 따라서 많이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하여튼 3월 중순에 3월 24일 날 파월 의장이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 국채와 이제 MBS 시장을 주택자산조건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뭐 제로금리, 그다음 양적 완화를 이제 무제한하겠다라고 이제 지금은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회사채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책이죠. 3월 24일 날 무제한 QE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인데, 요게 이제 PMCCF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이제 설치를 했고, 또 SMCCF라고 하는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가 3월 24일 날 이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이제 PMCCF 시장은 이제 발행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마켓인 SMCCF는 유통시장을 의미하는데, 발행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체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사채를 매입해 주겠다는 거고, 연준이요. 또 유통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이제 그걸 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매입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발행시장은 기업체를 지원하는 거고 유통시장은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건데 둘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통시장에서는 트리플 B 이상의 투자 등급 우량 회사채하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 시장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산담보보증권 대출기구인 탈프가 이제 2008년에 가동됐다가 이제 폐지됐던 거를 다시 이제 설치해서 뭐 이제 탈프를 통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 보증부 대출 등을 자사로 발행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이제 메인 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그래서 연준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가계, 기업, 정부를 전부 다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본을 다시 보시면 미국이 연준에서 FED 연준 대출 프로그램을 배정받은 이제 4,540억 달러가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SPC를 설립하면서 거기다 자본금으로 이제 출자가 될 텐데요. 일단 연준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연준 FED는 뭐 대출 자금을 이제 분배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 분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SPV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죠. SPV를 설립해서 이제 정부기업 미 재무부 장관이 이제 주관하에 이제 그거를 자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연준에 대해서는 연준이 우려하는 거는 자기는 손실을 볼 수 없다. 패드는 손실을 볼 수 없어서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부에서. 그 재무부가 그럼 우리는 패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패드는 대출 자금을 분배하는 기능이 없으니 이런 분배하는 기능이 없다. 두 번째는 연준이 손실나면 안 된다. 국민 부담이라서. 그래서 담보 취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재무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제 SPV를 설립해서 해결해주고, 또 미 재무부가 이제 SPV에 자본금 1,000억 달러를 자본금으로 해서 출자를 해서 100% 정부기관을 만든 다음에 그 연준이 SPV에 대출해주는 형식을 띠면 SPV가 이제 정부기관이라서 부도가 나도 자본금이 이제 레버리지를 10배 정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1,000억 달러까지는 이제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본금의 1,000억 달러의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필 때까지 연준에서는 계속 대출해 줄 수 있다. 이거 두 가지 문제를 연준에서 우려하는 걸 재무부에서 전부 다 해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4,540억 달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금이냐 하면은 방금 앞장에서 설명했던 3차 그 미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법상에서 미국 연준 대출 프로그램에 4,540억 달러를 배정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1단계로 연준에서 사용하는 것은 1,950억 달러 정도 되죠.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은 2조 3천억 달러 연준에서 말하는 2조 3천억 달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 4,540억 달러. 그러니까 미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지원법상에 통과된 그 돈 중에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4조 5,400억 달러가 되는데 이 4조 5,400억 달러 중에 1단계로 이제 2조 3천억 달러만 패드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해서 어떡하냐? 패드가 2조 3천억 달러만큼 SPV 재무부에서 설립한 그 정부 기관에 대출로 제공해주면 SPV가 다시 대출해주는 형태죠. 일반 기업이나 가게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40억 달러의 요 레버리지를 10배를 일으키면 4조 5,400억 달러가 되는데, 여기에서 1단계로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패드가 SPV한테 대출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대출 자금 분배 문제는 이제 SPV를 설립해서 이제 미 재무부 문호신 장관이 대출 집행을 하면 되고, 또 담보취득 손실보전 문제는 패드가 이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 재무부가 손실률 10%, 이제 한마디로 레버리지 10배, 자본금 1,000억 달러 약 12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로 정부기관 SPV를 설립하면 그 자본금을 설립했으니까 페드에서는 손실률 10%를 가정했을 때 1조 달러까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드 손실을 우려하는 거를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정부기관이라서 SPV가 자본금이 담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SPV는 이제 그 레버리지를 10배, 3배에서 10배 정도 활용해서 회사채를 매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SPV 재무부에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트리플 B 이상 되는 것도 이제 매입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10배 정도 일으켰을 때, 또 비우량 회사채 이제 정크본드라고 하죠. 하이힐드 채권. 요게 이제 BB 플러스 이하가 되는데, BB 플러스 이하에 대해서 이제 비우량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다. 누가? SPV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델타 항공이나 포드 같은데 이제 트리플 B에서 WB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타락천사라고 하죠. 폴론 엔젤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이제 회사채를 SPV가 매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기업체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ETF 회사채를 또 매입할 수 있어서 ETF 회사채 내에는 정크본드, BB 이하에 있는 뭐 폴론 엔젤 기업 말고 일반 기업체의 레버리지를 일으킨 기업체도 또 매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미국 연준이 SPV에 대출을 해주면 다시 미 재무부가 SPV에서 이런 회사채, 여러 가지 회사채 종류를 다 매입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잡혔다는 겁니다. 큰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패드가 뭐 정크본드까지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무차별 돈풀기인데 나중에 정말 이거 뒷값 나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패드에서 제로금리, 뭐 QE라고 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런 자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한 것은 이제 기업체, 일반 이제 개인들을 지원해주는 요 패드에서 SPV에 앞으로 대출해주는 요 형태의 요거까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페드에서는 전부 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이제 QE로 하는 거고, 또 이제 기업이나 가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 지원법에서 SPV 앞에 대출해 주는 걸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할 거는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정크본드에 이제 아이쉐어즈 아이박스 하이힐드 회사채라는 게 있어요. 이런 ETF가 이제 6% 급등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제 연준에서 코로나 지원법을 또 연준에서 지원해주고 또 미국 행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양쪽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의회를 승인 안 받고도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적급본드를 매입할 때는 미국 그 의회를 승인 받아야 됐지만 SPV를 설립하면은 미국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로를 확보한 겁니다. 그 2조 3천억 달러의 이제 새로운 이제 요 대출 연준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패드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크본드까지 매입해주고, 또 이제 PMCCF라든지 SMCCF, 또 폴론 엔젤, 그다음에 이제 타프, 그다음에 이제 MBS, CLO 시장까지 전부 다 이게 연준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CMBS까지 전부 다 매입해주겠다고 하면은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는 건데, 하여튼간 지금 연준의 이제 그 대출 자산 규모가 이제 6조 달러 정도 되지만 연말에는 10조 달러가 넘어갈 거라는 많은 월가의 우려도 있죠. 그래서 그 하여튼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기업체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이동 제한과 뭐 상점 폐쇄, 그다음에 이제
홈스테이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업용 건물에 이제 월세를 못 내는 임차인들이 많아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시장, 그 CMBS 시장이 이제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투기 등급 같은 그 기업 대출까지 전부 다 세일가스 업체들이죠, 대부분. 이런 데에서 발행했던 또 세일가스 업체가 발행한 거, 그 다음에 호텔, 항공업계, 리조트, 여러 가지 이런데 좀 이런 기업이 발행한 뭐 이런 비비 이하의 회사채, 이 정크 이런 것들을 다 파산상을 만들어서 유동화한 게 CLO거든요. 근데 CLO가 지금 2.4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0조 이상 되는 게 다 CLO 상품인데 요것이 전부 다 좀 많이 좀 위험한 진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사모펀드 한 160조 정도 160조 원 되는데 여기서도 대부분 요 CLO 쪽에 투자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증권사가 위험한 거죠. 마진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월이 이제 맨 처음에 연준은 최종 대부자여야 되는데 최초 대부자로 됐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라고 약간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먼저 실물경제가 이제 금융에서 발생했던 게 실물경제를 위기에 빠뜨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준에 나서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실물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 같으니까 먼저 돈을 푸른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3월달 이후,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미국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실물경제가 이제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먼저 돈을 풀고 실물경제가 어려운 형태로 돼버렸는데 이런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다는 거죠. 전 세계가. 하여튼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이제 뭐 그 월가라든지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비판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이제 이 달러를 공급하게 되면 하여튼 수십조 달러가 될 텐데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이게 돈이 달러가 이게 진짜 신뢰성이 있는 거냐, 그 국가가 이걸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당분간은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래서 풍선 효과처럼 튀어 오르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국내 부동산에도 갭 투자자들이 이제 서울 쪽에서 많이 내려와서 이제 아직 덜 오른 거, 인플레이션 덜 된 거를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금 찾아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정부나 주정부나 지방정부, 기업체들 뭐 이런 또 개인들이 이제 하여튼 요번에 프로그램이 대출 프로그램이라서 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출 프로그램이 많죠. 그래서 하여튼 빚이 산더미처럼 쌓일 거다.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억눌려서 여기서 아마 세금이 많이 증세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세금이 증세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블랙록 자산운용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전망하기를 올해 연말에 이제 패드 자산이 10조 달러가 돼서 10조 달러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모든 세계 시민들이 이제 이 달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겠다. 신뢰성에 대한 의문. 그래서 이제 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2008년하고 비슷한 뭐 1,700달러가 이제 훨씬 넘어버렸는데요. 요 이제 금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국제 금 시장에서는 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